안녕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체크리스트를 4가지 정도 만들어 봤는데요. 다들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그 리스트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또는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르듯이 각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흔히 부부의 자녀 하나 또는 둘 하는 식의 구성원 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 일반화는 되겠지만 그 부부의 나이대나 직업도 다르고 성격이나 취향,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별이나 나이대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도 다 다르죠. 100이면 100 다 각기 다른 타입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시생활자들은 대부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아파트형 주택을 선호하고 또 많은 집들이 그러한 구조에 거주하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구조라도 구성원이 좀 더 적다면은 사실 공간 구성하기에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많다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제약이 있는 공간 구조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좀 더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와 내 가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공간을 구성한다 하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서 가족회의 한번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을 구성원들과 얘기해보면 좋을지를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가족회의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공간에서 얼마간을 지낼 계획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계획은 공사의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얼마나 살지를 딱 정해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마냥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통은 어느 정도 이 집에서 지내야겠구나를 생각하며 이주를 하시니까 만일의 경우는 만일로 두고 계획을 가지고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 기간을 떠나서 공간이 너무 노후화돼서 냉난방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 하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보강을 하고 입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트렌드고 뭐고를 다 떠나서 내가 살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하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를 보니까 한 배우가 겨울엔 영하의 온도 속에서 지내고 여름엔 찜통 같은 더위에서 지내는 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분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청춘이라는 가치관이 뚜렷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견딜 수 있다면 모를까. 사실 그렇게 지내기는 누구나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나 기본적인 설비 부분은 꼭 보완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내가 이주를 할 곳이 전월세의 공간이라 공사적인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없다면 냉난방 같은 경우는 아닌 설비는 미리 집을 고를 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보러 가서 수압 체크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샤시가 잘 닫히는지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께도 춥거나 덥진 않은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다시 거주 기간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요. 기본적으로 냉난방이 괜찮다 할 경우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은 좀 더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한다거나 그런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단기간 2-3년 있다가 이사할 계획이 있어요 하면은 공사적인 그렇게 크게 공사하는 것보다는 스타일링이나 아니면 홈드레싱 정도의 다른 방향을 찾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긴 하겠죠. 이러한 거주 기간을 체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 아이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생각보다 꽤 빠르죠. 그 아이가 그 공간에서 자라나는 기간대에 따라 공간 활용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체크하면서 공간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나와 구성원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집에 머무는 활동 시간이나 활동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유아가 있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집안에서의 동선이 의외로 큰 편입니다. 한편 중고등학생이라던가 대학생으로 나이대가 있는 자녀라면 집보다는 외부 활동이 더 많고 집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연령대이죠. 또 한편으론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노인분들도 성향에 따라서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보통 노인분들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는 라이프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나 시간대를 체크해 보면 공간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의 해결책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직종인가에 따라서 집에서 일하는 직업도 있지만 자는 시간 외에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그런 직종들도 있죠. 요즘은 재택근무가 오히려 또 늘어나는 직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코로나 이후로 남편이 회사를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재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우 아침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라도 하려 치면 회의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점심은 점심대로 또 차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내도 자신이 할 일이 미뤄지고 또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침해받기 때문에 불만이 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택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 공간 분리를 통해 어느 정도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취미생활도 집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고려하는 게 좋겠죠. 만약 요리가 취미라면 주방의 구성이 좀 더 확대되면 좋을 테고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식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식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나 물주기 편한 동선,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집에서 모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주방의 역할이 커야 할 테고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게임방이 따로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고려할 사항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구성원이 적다면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대로 계획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문제는 구성원은 많은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게 가장 어렵긴 하죠. 특히나 일반적인 아파트 평형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같은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부의 자녀가 2명만 되는 집이어도 부부 방에 각 자녀 방 하나씩 하면은 사실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게 돼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라는 것을 꼭 겉모습만 요즘 스타일로 바꾼다고 할 거였으면은 사실 돈만 들이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고자 이 긴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생각할 게 많아도 혼자 인테리어를 도전하시는 분이던 또는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시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꼭 힘내시고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 공간에서 불편했던 점과 좋은 점을 체크하자였습니다. 현재 지내고 계신 곳의 공간을 손보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사를 갈 곳의 공간을 계획 중일 수도 있겠죠. 일단 공간 구조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의 공간에서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두시면 공간을 선택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간에서 개선하고 싶었던 것들을 체크하자였는데, 두 번째인 공간의 장단점을 체크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 방 구조라던가 사이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맞고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는지, 또는 드레스룸의 위치가 나의 동선과 맞는지, 식탁의 위치나 사이즈가 나에게 맞는지 등등 정말 많은 불편했던 점이나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리스트업을 해두면 필요할 때 빨리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가 전월세의 집인데요. 저는 집을 볼 때 세탁실이 안방 쪽 베란다에 있지 않는 것을 꼭 고려합니다. 주로 세탁실 같은 경우는 안방 쪽 앞베란다 또는 주방 쪽 뒷베란다 쪽에 위치하죠. 세탁실은 급수도 중요하지만 배수가 될 수 있는 하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오수관이 위치해 있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수관은 빗물이 나가는 관이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그쪽으로 흘려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배관의 위치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이 세탁실의 위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안방 베란다 쪽에 위치하게 되면 세탁기를 좀 늦은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아랫집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게 되죠. 저도 아침 저녁으로 바쁜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집에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좀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실의 위치가 방과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아랫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고 쓸 수가 있어서 이런 위치는 제가 꼭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해서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급배수를 연장해가지고 기존의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은 가전의 종류도 많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죠. 세탁기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대부분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있는 타워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가전이 나온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간들이 들어가기에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간을 좀 이동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비용이 더 발생된다는 점, 또 다른 장소로 설비를 이동할 때는 아랫집에 누수나 아랫집에 소음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예를 들다 보니까 세탁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생활하면서 장단점을 미리 생각해 두고 있으면 다음 공간을 고르거나 설계할 때 반영할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니까 꼭 리스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내 공간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자였는데요. 앞서 보았던 공간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간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던가 레이아웃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역할이나 영역을 바꾸는 일은 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하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TV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없애고자 하는 예나 생각들은 많이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TV라는 것이 정말 우리 많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TV를 보는 시간대에 가족들 간의 대화라던가 다른 활동이 좀 단절이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 TV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들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변경하시는 것이 거실의 도서관화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아마도 아이가 있는 집에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긴 하죠. 아무래도 거실 공간에 TV가 있으면 책이나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좀 더 책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좀 달라진 점이 다들 가족들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개별 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처럼 TV에만 의존하지는 않죠. 특히 연령대가 어릴수록 개별 매체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죠.
TV가 막 커야 되고 거실에 있어야 되고 하는 세대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공간이 가능하다면 사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미디어룸을 따로 만드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 있겠죠. 포인트는 공간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갖는다면 좀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좀 더 유용하게 나에게 쓸모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안방, 거실 이런 고정관념만 깨도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안방하면 뭐 부부의 침실이다, 침실은 꼭 볕이 잘 드는 남향방이어야 된다, 아이들은 뭐 작은 방을 써야 된다, 뭐 거실은 TV를 보는 곳이다 등등.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침실이 커야 되고 침대가 커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하시고 생활하시기도 하거든요. 도시에서의 생활 특성상 아무래도 아파트가 관리 면에서나 인프라 면에서 좋은 게 사실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나 재산적인 가치를 크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하게 되는 게 아파트형 주택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주어진 구조 그대로 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자체도 사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편하면은 편한 대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공간에서 난 어떠한 라이프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구성원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함을 공간의 힘으로 유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첫 질문들에 대해서,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조금 예를 들으면서 다뤄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에도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